안녕하세요. 교재 플랫폼 33차 세미나. 예, 그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시간으로는 19번째 시간 신대원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시리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비교적인 측면도 많이 다루었는데 지난 한 3차 시전부터 신대원 교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대원 교육 개선 방안 중에서 문화정보 활용 능력 강화라는 타이틀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신학과 현장 연결과 관련해서 4개 카테고리 정도를 나눠보았는데요. 서 교수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역자 신학과 관련돼서 그 현장 그 신학 성찰 목회에서 신학 성찰 모델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3가지 자원이 있죠. 하나는 이제 전통이고, 하나는 이제 문화 정보고, 하나는 이제 경험인데, 요 3가지 어떤 축의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전통과 문화 정보나 또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과정이 신학교부터 필요하다. 목회 현장에서 이제 직접 그런 걸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의 제안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성경 해석을 이제 현장과 학교에서 이제 성서 신학을 배우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현장과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학교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뭐 과제물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교단헌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 예배와 교리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건설적으로 통찰하고 진술할 때 요약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훈련들을 좀 하면 좋겠다. 또 이제 사역 현장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신대원 교과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개선할 수 있겠다 한 점을 제시했고요. 이 점을 있어서는 이제 미국 장로교 그 목사고시 문제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성경은 신학적인 영역으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제 현장 적용, 뭐 이제 설교 이런 부분에서 현장과 연결 포인트도 생기고 헌법적인 부분은 관심이 별로 없지만 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그 사역 현장에서 다양한 어떤 교인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정보 활용 능력 강화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서는 일단 문화정보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카테고리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네, 뭐 일단은 그 책에서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사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을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흐름도 되겠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뭐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과학과 관련된 이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교회 외에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뭐 사건들 또 그것을 이해하는 이론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했을 때의 문화는 좁은 의미이고 여기서는 이것을 전부 다 포괄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또는 교회 밖 내지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이야기할 때 컨텍스트 전체적인 문화라는 의미로 큰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자,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박세진 님이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를 이해하는 게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교회가 특별히 사회의 신뢰도도 좀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의 신뢰도가 하락이 되면서 뭐 전도나 이런 것도 사실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재적 교인에 대한 어떤 무관심도 좀 많아졌고, 결국은 이런 것이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하게 되는, 뭐 제가 두 분보다는 이런 거에 대한 좀 깊이 이해가 없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개토라고 해서 뭐 만들어서 지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게 교회가 결국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사회 정서와 운영 방식도 교회가 교회스럽게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또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안 좋다는 표현인데요. 지금 네. 현재 2020년 1월에 63%에서 2022년 최근 자료를 봐도 75%로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없다라는 비중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네. 사실 요게 63%도 좋은 것이 아닌데 더 안 좋아졌다라는 영역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이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신뢰한다라는 영역이 3.9%, 5%대밖에 안 되는데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교인이 20%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0% 플러스 알파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4, 5%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 뭐냐면 교인들조차도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더 큰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떤 능력을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박세진 님이 네, 한번 소개를. 네. 예. 일단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삶을 위한 리터러시, 이 리터러시라는 게 사실 저도 이번에 이게 좀 검색을 또 해봤는데요. 뭐 네. 문자화된 기록들을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이해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네. 단순히 문자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맥락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은데, 목회자들이 이 변해버린 이 사회의 어떤 이런 환경들,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문화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특별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이해 능력이 좀 필요하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 교수님 보충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여기 표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4차 산업 사회의 시대의 그런 이제 그 목회자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런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한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 정보 데이터 활용해 보면 정보 판별력이라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 해석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정보화 시대여서 온갖 정보가 다 쏟아져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정보와 아닌 덜 필요한 것, 뭐 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내지는 교회에 적합한 것, 덜 적합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에서 굉장히 이제 목회자에게 많은 여기서는 지도자급의 그 사회 리더급의 어떤 판단력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신대원 교육에서는 이 영역을 어떻게 다룬다고 봐야 될까요, 수 교수님? 판별력 같고 해석력은 이제 신대원 교육에서는 이제 얼마나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지금 사실은 조금 의문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디지털은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놓은 거니까 전통적인 어떤 이런 문자나 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의 습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정보 판별력과 데이터 해석력, 그런 어떤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들을 얼마나 이제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느냐, 활용 능력에 있어서 이제 교수가 가르치는 걸 결국은 학생이 학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정보 분별이나 데이터 해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디지털 문화 안에서는 또 달라지는데
매체가 또 달라지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질문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들은 신대원을 입학하기 전에 학부 과정에서 다 마스터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바탕에서 이제 신대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대원 입학생들이 이제 그게 이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영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게 완벽하게 또는 어떤 목표치 정도를 가지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자만심으로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독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적 가르침으로는 겸손하라, 뭐 다 있는데, 요 영역이 잘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런 뭐 어떤 이제 관계 능력이라고 인터퍼스널 이제 커패시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삶의 자세인데 우리 지금 사실 신정 교육 목표 우리 학교 전체로 겸손한 지식인 뭐 이런 이제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지식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예. 일단은 그게 이제 뭐 일단 뭐 영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뭐 좀 강조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만나보면 느끼는 건 이제 신학의 분야가 너무나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마 디지털 리터러시 있는 게 특별히 요새 이제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육변조사들이 굉장히 이런 거를 많이 익히고 또 실제로 해보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제 디지털 뭐 이런 목회적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과제가 있을 것 같고, 기본 자세도 또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뭐 여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먼저 지역조사, 사회와의 소통 개선, 또 데이터 분석 능력, 또 시사 상식과 문제 해결 능력 개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지역조사와 관련해서 박세진님 한번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담임 목사님들 외에는 이제 부교육자라고 소위 말을 하는데,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시다 보면 각각 지역마다 이제 상황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별 어떤 특성을 조사하는 그 과목들이 신대원에 있다면 소위 말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이제 배치되셔서 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종교사회학이나 목회신학 과목 같은 경우에 그 실천신학 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아서 이런 과목들이 좀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해서 이거를 학부 수준에서 사실은 모든 아마 행정학과에서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연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조사 방법들을 배우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지 어떤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조사하기 합니다. 위해서 이런 걸 쓰면 좋습니까?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수요 조사도 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 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필요 부분들을 찾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도 이거를 통해서 도출하기엔 가장 좋고요. 네, 선교사들이 선교지 조사를 하는데도 필요하고요. 뭐 개척하신 분들이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그 지역의 어떤 역사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인구 분포라든지 소득 분포라든지 또 복지 대상자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필요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 마침 제가 오늘 이 세미나 참여하는데 이제 여수라는 새로운 지역에 와 있는데 네. 앞에 이제 좀 동네를 가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여수라는 지역이. 네. 근데 제가 서울만 살다 보니까 너무 낯설고 야 이런 데 사람이 사네 막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도사님들이나 뭐 목사님들한테도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서울에만 사시다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 안 그래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역과 사회와의 어떤 소통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근데 이걸 다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 내지는 이 조사 비용도 없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진님,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음, 뭐 관공서 홈페이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거기 가면 뭐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구 현황도 좀 나오고 그 네, 다음에 이 여기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이 누군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문화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표 뭐 상징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관광 지역도 좀 나오고 좀 현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음. 지역의 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거라든지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박세진님은 그런 거 찾아본 적 있습니까? 어, 외국 여행 갈 때 외국 한번 찾아본 적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한번 찾아본 적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뭐 행정학 전공한 사람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도 안 보는데 목회자 보고 이거 찾아보라 그러면 그 가능할까요? 어떻게? 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 네, 네. 정보들이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소개만 해줘도 되는데 다음번에는 그 이거 활용의 예시를 한번 우리 세미나 때 한번 이 시연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그 안에 뭐 어떤 정보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교수님 신학 논문을 보면 거의 계량적 분석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과 데이터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자꾸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충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으신지. 예. 예, 그래서 통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하고, 통계를 봐도 그게 이제 어떻게 추이가 변화되는지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지금 이제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이제 이런 이제 통계 관련돼서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통계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통계가 또 좀 제대로 잡히는 그런 이제 통계가 또 나와야 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통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건 또 이제 또 통계 조사할 때 또 많은 또 저기 들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새 이제 목회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사회에서 변화되는 그런 통계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텍스트 발표 자료에서 예시들을 많이 적어 두었었는데요. 박세진님, 여수에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네, 많다 그랬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몇 개쯤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음, 잠깐 걸었는데도 한 5군데는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큰 교회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큰 교회가 이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율과 빈도라는 것이 이제 그 다른 영역인데,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은 이제 빈도가 보이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큰 교회가 많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 통계를 가지고 보면 100명 이상의 교회가 몇 프로 정도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전체 교회 숫자 중에서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그거는 잘 5%도 안 모르겠. 되는, 네. 5%도 안 되는, 그러면 100명 이상의 교회는 그 교회당 그 건물을 가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 교회당을 갖고 있는 교회 자체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자체가
전체 교회 비율로 보면 매우 적은데 눈에 보이는 교회 빈도가 많으니까 다 교회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나도 당연히 저런 교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뭐 꿈을 꾸든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통계 해석의 오류 내지는 거기에 빠지기 쉬운 이제 그런 영역인데 이런 예시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것이 일단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교인 비율이 얼마다? 5대 10% 정도 되지 않나요? 거의 10%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하여튼 새벽 기도에 나가면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같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착각 내지는 그런 형태도 나타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제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교인 위주로 교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극소수의 아주 열정적이긴 한데 정당으로 치면 강성 당원들 위주로 교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그 대중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선교에 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든 이 사람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게 되고 그렇게 자꾸 의사결정이 되다 보면 사회와 더 멀어지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 통계의 어떤 데이터 분석 내지는 통계에 대한 해석 또 적용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여기서 출발하는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들을 이 신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 소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개인 독학으로 관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전체적인 신대원생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뭐 그래서 또 목회자 모임에 가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다수가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 그 서 교수님 서울로 회장 되려면 양평시찰에 득표를 얻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인데 한번 소개를 예시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제 이 서울 노회의 영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자립이나 이런 것이 재정 상황이 좀 나을 수 있고 좀 그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 경기도 지역의 교회는 좀 그렇지 않고 이제 작은 교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이제 서울에 있는 노회들을 할 때에 서울과 경기도를 같이 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그렇게 묶으니까 이제 서울 노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경기도의 양평에 있는 거기 있는 교회들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교회 번역에 속하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박세진님 좀 이게 생소할 텐데 교회의 사이즈 양평시찰이 전체적으로 다 작죠. 교인 숫자 작죠. 헌금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서울노회 임원을 선거하거나 뭔가 이럴 때는 1인 1표거든요. 1인 1표인데 대신에 이 양평군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숫자가 많은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은데 이 다수결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이제 그 다르게 나타나는 그래서 뭐 약자를 돕거나 작은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정을 할 때는 유리한 측면도 물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약간 다를 수 있다.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사회의 움직임 내지는 시사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혹시 박세진님 이거 뭐 스터디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음소거 해주시고. 네, 스터디는 따로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그 네. 대한민국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고3 때 신문을 좀 본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근데 그 대부분 신문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사설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사설만 봐도 사실은
뭐 논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사회 흐름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사실 교회에서는 큐티를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 모임이 많고 뭐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모임들이 주로 많은데 물론 이제 그 영역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까지 가면서 사회 문제를 논할 수도 있지만 그게 주류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특히 목회자들끼리 또는 이제 목회자 내지는 그 목회자 후보생들끼리 그 뭐 프로페자에 이래서 또 이제 성경 원어 공부 이런 부분들의 또 모임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은 모임 자체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모임에서 이런 주제로 논의 자체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 되면 후보에 대한 논의는 좀 하는 거죠, 서 교수님? 이번에는 흐름이 어떤지 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런 이야기들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목회자들 모임 안에서는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이거나 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이 얘기를 좀 안 하죠. 뭐 네, 토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고 네, 이제 어떤 NGO 단체 속에서 이제 뭐 이제 자기 입장을 갖고 뭐 아니면 이제 토론회를 열기 하긴 하는데 교회나 또 목회자들 차원에서는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 얘기가 첨예와 네,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조심하는 편인 것 네. 같아요. 예. 시사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경기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전쟁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조금 논의가 되는 거는 동성애나 성직자 과세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이게 사회 현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어떤 이해관계자로서 접근하는 경향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분들이 그 설교하실 때 드라마는 인용을 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연성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설교에 대한 집중도를 올리기 위한 예, 그 인용을 하려면 뭐 또 드라마를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드라마를 열심히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또 소모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영역 비슷하게 이렇게 사실은 좀 해주면 좋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 문화정보 능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학과 경험 연결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대공 교육 내지 신학 교육 또는 그 졸업 이후에 어떤 목회자 현장 교육과 관련해서 주제들을 좀 다뤄보았는데요. 여기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단지 문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광범위한 전 사회적인 것들 이제 이런 영역들인데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영역 뭐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정말 판단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좀 향상 내지는 업그레이드 특히 그 혼자서 고립되지 않도록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번에 앞서 말씀드린 그 관광소 홈페이지 활용하는 법, 그 다음에 신학과 경험을 연결하는 부분 조금 덧붙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